이런 데서 저랑 CJ 이런 데서 도와주고 뭐 하고 이런 얘기 했지만 모든 거는 이제 그게 또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면 3만 명을 먹여 살리라고 이런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야. 제가 지금 주머니에 단돈 10,000원도 없어요. 그때부터 제가 방향을 잡아서 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사업 방향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내에 10,000명의 대리점을 가지고 가고 해외에 20,000명의 대리점을 가지고 가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뭐 빵도 하고 국수도 하고 뭐 차도 하고 이 양반 뭐 똥도퍼리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하실 텐데 그걸 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제가 가지고 있는 특허 기술로 만드는 원료로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게 특별히 우리가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인생이 50대가 되면 다 은퇴를 하잖아. 정규 직장에는. 60대가 되면 사실 할 일이 없어. 70대는 이제 완전히 80대가 되면 이제 완전히 끝이야.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90살까지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90살까지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60부터 그걸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0부터 하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식하게 조강 좋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서 왜 장이 중요한지, 그러면 내가 조강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나는 120살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어,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오시기 전에 설명드렸지만 IHC라고 장건강상담사 이 자격증을 신청을 했어요. 보건복지부에. 그래서 이제 뭐 늦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나오겠죠. 그래서 하면 내년부터는 장건강상담사 자격증 반을 또 운영할 거예요. 그래서 대리점 사업을 그렇게 가겠다. 그래서 그게 이제 많이 그 소스가 곳곳에 확보가 되면은 그분들이 결국은 대리점을 할 것이다. 그렇게 하고 우리 이제 대표 매니저님이 얘기하시는 게 대리점 해요라는 건 사람들이 반응이 시큰둥한데 자격증 따요 그런 건 엄청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하고 접근하기가 쉽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 방향으로 저희가 사업 방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원칙. 저는 인류의 장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대리점을 통해서 같이 하시는 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이 방향을 가지고 나머지는 아이템은 계속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빵 만드는 걸 좋아해서 빵을 만들겠습니까? 요즘 매일 오전은 빵이야. 오전은 빵 만드는 거. 근데 빵을 만들면서 제가 뭐를 느끼냐면 사람들이 쌀밥을 안 먹는데 억지로 쌀밥 먹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밀가루 빵을 먹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밀가루 빵만 먹으면 배 아파 죽을 것 같다고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당뇨.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조강빵이다. 그게 이제 제 결론이에요. 그래서 기왕이면 아주 맛있는 빵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랬더니 지금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의 이제 품평이 뭐냐면 이미 우리 빵 중에 맛이 없는 빵이 뭐죠? 통밀빵? 이제 통밀빵을 잊어버려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뭐 국산 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미국 밀이나 국산 밀이나 빠서 가루를 만들면 그게 전분인 건 똑같아.
근데 이게 뭐 이건 미국 밀이고 이건 한국 밀이고 몸에 들어가면 나는 미국 밀로 먹은 사람이야. 나는 한국 밀 먹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억지로 그런 억지 논리를 가져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쌀은 쌀이고 밀은 밀이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제 블로그에 글을 써놓은 게 있잖아요. 밀가루를 위한 변명, 또 설탕을 위한 변명. 그게 대표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강 컨셉에 대해서 굉장히 반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밀가루는 죄가 없다는 거 제가 알겠어요. 설탕도 절대 죄가 없어. 문제는 아까 장내 미생물이 일을 해서 만드는 효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몸속에서 대사가 안 되는 게 잘못한 거야. 뭐 누가 잘못했어요? 밀가루가 잘못했어요? 설탕이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내가 잘못한 거를 밀가루한테 전가시키는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대리점 사장님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한다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 점에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신뢰예요. 신뢰. 트러스트. 그리고 트러스트는 true가 동반돼야 트러스트가 되는 거거든요. true and trust. 그걸 우리가 TNT라고 하는데 제가 그 TNT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그런 사업 방향으로 사업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요, 역시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건데요. 왜냐하면 이제 소장님께서 개발하셨기 때문에 개발과 관련된 모든 것을 소장님께 여쭤보는 시간으로 할 거고요. 식품에 대해서 내가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제한적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늘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조각은 다 똑같습니다. 똑같지만 여러 가지 이렇게 색깔이 분류가 돼 있고 또 번호가 분류가 돼 있어요. 근데 저희가 한번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듣기는 했는데 오늘 이렇게 새로 이렇게 관심 있게 오신 분들도 계셔서 오늘 좀 다시 한번 해주십사고 제가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저희 제품을 101이라고 하는지, 왜 201이라고 하는지, 왜 색깔은 이렇게 다른지 이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개발하신 어떤 뜻이 있으셨는지 또 그 점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들어주시겠습니다. 20대 때 제가 30대 때 저랑 같이 사업하자고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희한하더라고. 우연히 저 동네에 그분이 지금 공장을 갖고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제품이 808이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101이잖아. 그래가지고 마치 그분 거를 본딴 것처럼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아니고 제가 보령제약 다닐 때 PM도 했지만 또 물류 담당, 물류 합리화 사업팀 거기에 또 일을 또 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회사가 커지려면 이 물류를 하는 게 중구난방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질서 있게 가야 된다. 그 제품 이름이 그게 질서 있게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보면은 저희 거는 제품의 이름을 이렇게 쫙 보시면 크게 이제 앞에 라브라는 이름을 붙이고 뒤에 숫자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게 숫자가 그게 다 의미가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숫자가 1, 0, 1 그러면 1의 첫 번째 0, 1번이라는 얘기예요. 1의 0. 그 1은 뭐냐면 내추럴이다. 그런 의미예요. 내추럴, 오리지널이다. 그래서 그 내추럴 제품으로 만드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오리지널 제품이고 이제 102는 없어요, 지금. 그럼 이제 102는 그렇게 만든 두 번째 제품, 103,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한 거고, 111은 뭐냐? 그 중에, 요거는 과일을 가지고 만든 제품이다. 그게 1이에요, 1. 그래서 111 그러면 그게 코코아고, 112 그러면 아로니아, 113 그러면 율피, 114 그러면 토마토, 115 그러면 산사. 뭐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부여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하면 999까지 우리 제품을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러면 1은 그 내추럴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2는 뭐냐? 201 그러면 2는 발효를 했다는 거예요. 발효.
1은 그냥 내추럴이고 2는 발효를 해서 발효한 거에 첫 번째가 우리가 라브 201이고 이제 발효한 게 두 번째가 나오면 라브 202가 되겠죠? 이제 그렇게 숫자로 부여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가운데 이렇게 플러스가 붙어 있는 거 있어요. 플러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숫자로 안 하고 다 뒤에 다른 거로 이름을 넣었잖아요. 뭐 KO, LB 이런 식으로. 그거는 뭐냐 특별한 버전이다. 그런데 뭐냐 플러스는 프락토 올리고당이 들어있다. 단맛이 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을 보실 때 빨갛게 더하기가 있으면 아 요건 단맛이 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뒤에 이름을 KO는 키토 올리고당, 그 LB는 뭐 락토 바실러스, 뭐 그 비피도 박테리움 이렇게 들어있다. 근데 그런 걸 표기하는 그런 걸로 했어요. 그리고 CCS는 율피다. 뭐 이렇게 이제 표기해 놓은 내용이다. 그래서 제품은 명명 방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제품을 보실 때 그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제품 제형은 크게 분말하고 과립하고 환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표시를 해놨으니까 분말은 아무 수도 안 써놓고 과립은 뭐 스틱으로 5g 곱하기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 과립이고 그리고 환이라고 표시해서 150g 또는 이렇게 낱개 봉지로 12g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기타 차 라브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품에 보면은 아니 라브 뭐 신정원 디페톡스 라브 뭐 이렇게 복잡해. 그리고 오른쪽에는 또 조강 바이오틱스는 또 뭐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 큰 그림을 그리면 그걸 설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식품은 이 광고를 하면 다 걸려요. 식품은 그냥 먹는 거 이렇게밖에 표시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먹는 거라고 표기하면 이거 누가 사냐고. 거기에 뭔가 특별한 걸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장에 좋아요. 이렇게 쓰면 바로 영업 정지 먹어요. 그래서 그걸 못 쓴다고. 그러다 보니까 상표를 가지고 그걸 하는 거야. 상표법이 식품법보다 상위법이야. 신정원, 이것도 등록상표. 디페톡스, 디페톡스는 뭐냐? 지방을 분해하고 독소를 제거한다. 그게 디페톡스인데 이것도 상표. 또 위에 조강도 상표. 조강은 조강지처, 조강이 제도 등록상표예요. 근데 조강 바이오틱스는 뭐냐? 이거는 상품 이름이 아니고 조강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라는 카테고리예요. 그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저 같은 사람을 최고 싫어해요. 걔네가 하라는 대로 안 하거든. 제가 다 상표 가지고 해서 제 마음대로 따로 대한민국 법 말고 제가 제 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강 바이오틱스 그러면 장내 유익균의 먹이를 의미하는구나. 이제 손님들이 혹시 주변에 계신 분들이 물어보면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제품에 대한 얘기가 됐겠죠? 또 뭐 할 것도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현장에서 많은 점장님들과 매니저님들은 좋은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계속해서 저희 중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는데 오늘 그러면 생각했어요. 오늘 어떤 거를 알려드리면 좋을까. 근데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굉장히 저희가 놀랐죠. 여러분들이 장살림 TV라는 그 유튜브를 구독해주시는 분들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정말 이런 일도 있구나. 우리 조강이 도대체 어디까지 효과를 발휘할 거지? 이런 생각이 드셨을 만한 그런 부분인데 오늘 이제 이 자리에 함께해 준 제가 미리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김지영 점장님이신데요. 좀 떨린다고 했는데 제가 막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심하면 제가 한 7, 8년 전부터 새벽 3시에 자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3시, 4시 정도에 그렇게 잤는데 이제 우리 김현주 소장님께 매니저님께서 저에게 그 제품을 소개를 해주겠다 하면서 우리 소장님을 소개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을 만나러 갔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그 새로 나온 제품이 그 바이오틱스 포스 제품을 그때 이제 신제품으로 만드셨다고 하길래 먹어보고 가장 맛있어서요 구입을 했는데
집에 가면서 그걸 6포를 뜯어 먹었어요. 6포를 먹으면서 내가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되나 하고 놀랐어요. 그러면서 궁금하기도 했지만 많이 그렇게 한 일주일을 먹었어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그렇게 먹었더니 이 증상,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증상이 다 사라진 거예요. 열흘 만에.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김현주 매니저님께 이제 관심을 많이 그때부터 가지기 시작했었죠. 그리고 이제 저 또한 좋아지다 보니까 사실 고지혈증이 좀 있었어요. 있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집안 가족력이 있다 보니까 어머니는 고혈압이셨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당뇨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이제 마땅히 제가 이제 전달을 했겠죠. 그래서 어머니께 어느 날 이제 혈압약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드셨는데, 그 혈압을 하루만 걸르면은 그 수치가요, 190까지 올라가셨었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날 한 20일 정도 아버지께서 잊어버리고 못 드셨다고 어머니께서 제가 놀라가지고 병원에 모시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니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모시고 갔는데 수치가 139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를 먹여드렸냐 했더니 먹은 거 없고 조각만 먹이셨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 정도 수치가 나오는 거 보고 제가 또 많이 놀랐고요. 그리고 아버지도 당뇨가 많이 좋아지시다 보니까 본인이 알아서 이렇게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조강에 대한 확신이 생겼고요. 제가 또 가까운 지인분에게, 같이 계시는 지인분에게 이제 이걸 전달했는데 처음에는 잘 안 들으셨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좀 많이 무리를 하시면서 나이가 좀 있으시거든요. 많이 계신 건 아닌데 한 지금 50대 후반 정도 되시는 나이, 저희 짝입니다. 같이 사시는 분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어느 날 너무 피곤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병원에 갔더니 이제 큰 병원에 한번 가보자 그렇게 돼서 어느 날 연락이 왔더라고요. 같이 가보자고. 그랬더니 딱 판정을 받았어요. 다행히 저급성 림프암 4기로 네 그렇게 진단을 받았는데요. 그렇게 받으면서 그 의사 선생님께 항암을 8차까지 받아야 한다 이렇게 또 그러한 판정이 났었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그래도 아프시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좀 먹어봐야겠다 그렇게 작심을 하시고 드시게 된 거죠. 이렇게 작심을 하시고 드시면서 사실 처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항암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장내 유익균이 다 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입마름 증상이 왔다. 그리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호소를 하셨었어요. 그리고 이제 머리도 2차에서 거의 다 탈모가 올 정도로 좀 힘들어 하셨는데, 너무 놀란 거는 8차 항암이 끝나기 전까지 그 탈모 증상이요, 조강식품을 같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식 직후에 운동을 하고, 물론 이제 본인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조강식품을 그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정말 한 숟갈 내지는 2숟갈 정도로 아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옆에서 보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그러한 열심을 나타낸 거를 몸이 좀 알아봐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항암을 하는 중에, 그러니까 8차가 끝나기 전에 그 머리가 다 빠진 게 거의 다 났어요. 너무 신기하게. 그리고 이제 너무 좋았던 거는 다행히도 그 호중구하고 백혈구 수치가 사실은 한 번은 떨어졌어요. 호중구 수치가 항암을 하는 내내. 근데 대부분은 이제 암치료 이렇게 하기 전에 병원에서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호중구 백혈구 수치가 정상이어야만이 가능한데 이게 정상으로 거의 돌아온 거예요. 매번. 그래서 거기서 또 조강의 위력이 크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유방암 말기,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아이가 암에 걸렸는데 그 아기도 지금 먹고서 조금씩 호전이 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한 우리 윤지연 매니저님 어디 계세요? 지금 매니저님 제가 보냈는데 받으셨어요? 그 윤지연 매니저님이 사실은 조심스러우셔서 아침에는 이제 제가 얘기를 안 하는 쪽으로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 제가 뭐를 좀 이렇게 여쭤보고 싶냐면 뭐 자리에 하셔도 되지만 그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조강을 먹으면 신장이 안 좋은 사람한테 괜찮을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제가 이전에 처음에 조강을 알게 될 때부터 보통은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칼륨 수치를 굉장히 많이 따지세요. 저도 현미 같은 경우에는 칼륨이 많기 때문에 사실 배제시키는 음식 중에 하나이긴 한데 어쨌든 저희 조강이 칼륨하고도 관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초반에 들었어요. 그래서 소장님께 여쭈어봤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가족이면 드시게 하고 남이면 하지 말라고. 제가 제일 사랑하는 남편이기 때문에 가족이라서 그냥 조금씩 조심스럽게 사실 드시게 했는데 최근에 제가 한 3주 동안에 마치 정말 살얼음을 걷는 그런 심정으로 되게 마음이 좀 불안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근데 어제 좀 해피한 소식을 들어서 오늘 여기에 참석할 수 있었는데 보통은 이 조강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이렇게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 조심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남편에게 아침, 점심, 저녁 이게 살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그리고 물론 식단 조절했고요. 근데 제가 16일 날 삼성의료원에 갔었을 때 다음 주에 응급투석을 시작을 하자라고 얘기를 들었고 이틀 후에 제가 좀 다른 병원으로 또 갔어요. 그 병원에 갔었을 때는 당장 하자. 아무 준비도 입원할 거 준비도 안 해왔는데 당장 하자는 얘기를 들었고요. 어떡하지? 이제 불안불안한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응급실에 갈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남편하고 사전에 얘기가 되었을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일단은 몸에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의 수치가 올라갔었을 때는 뭐 보통 요독 증상이라고 해서 몸이 붓다거나 소변이 안 나온다거나 어지럼증이 있다거나 구토 증세가 있다거나 이와 같은 요독 증세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 남편은 그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수치는 비유엔 수치가 거의 100이 넘었어요. 보통 비유엔 수치가 정상이 한 23 정도로 알고 있는데 엄청 높았고 그 다음에 크레아틴 수치도 사실은 되게 높았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병원을 쭉 거치면서 마지막에 이 서울에 있는 S병원을 갔었을 때 제가 그랬어요. 토요일, 일요일 제가 너무 행복하게 지내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한테 저희 남편이 원래도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교수님께 사실 되게 교수님이 당장 입원해라는 소리를 또 하시면 어떻게 할까라는 게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는데 제가 토요일, 일요일 행복하게 보내고 왔고 제가 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다. 이 시간을 조금만이라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을 때 교수님께서 그게 마음에 호소가 되셨는지 응급 상황이 계시면 정말 빨리 가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 근처에 큰 대형 병원 있으니까 바로 가겠다. 그리고 교수님이 이렇게 잘 유명하시다는 거 알고 뭐 집 근처에 병원이 있음에도 여기로 왔다. 그리고 한 달을 보자고 하셨을 때 저도 기쁜 마음으로 한 달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난주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또 서울에 있는 개인 병원을 예약을 했어요. 그게 오늘이 토요일이죠. 어제죠. 어제 갔다 왔는데 아침에 피 검사를 했는데 놀라운 거는
BUN 수치가 100이 넘었는데 60.3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노폐물 수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봤었을 때 제가 아까는 조심스럽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게 제 얘기가 공개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좀 아직 확 뭐 이렇게 정리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수치 그동안 쭉 검사한 거에 대해 수치를 정리 일부를 하고 있긴 하고 좀 더 뭔가 획기적인 일이 있어야 되는 건데 좀 그러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딱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남편하고 얘기했을 때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도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조강 열심히 먹자. 왜냐하면 그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신장과 관련돼서 이 조강이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염려할 수 있는 부면은 다르다라는 거. 그런 확신이 사실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장이 안 좋다고 그래서 조강하고 뭐 이렇게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저희 남편이 이 정도의 수치에서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그거는 그냥 각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아빠나 생리했다? 이렇게 그 카톡이 올 정도로 그 생리통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너무 그냥 아파서 그냥 변기를 잡고 그냥 진땀을 흘리고 막 통증을 호소하는 병원에 가도 어떤 해결 방법은 없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분처럼 어떤 수치가 나와서 수치가 떨어지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그렇게 통증이 좀 심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작년 10월에 여기 방문했을 때 소장님하고 대화 가운데 사모님이 그냥 굉장히 힘드셨는데 조강 덕분에 많이 좋아지셨다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험을 한 거죠. 먹고 한번 실험을 해보자. 근데 지금까지 그런 통증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통증이 있다고 그래서 달려갔더니 그 뭔가요? 이렇게 빨간 약 네 글자로 되어 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만 타이너를 하나 먹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괜찮다고 그래요. 그래서 엄청이 이게 어떤 의사들의 얘기처럼 수치가 낮아지는 것은 아닌데 그것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신기할 정도가 돼서 역시 그 소장님 매번 강의 때 말씀하신 내용들이 거기에 나타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저희 대표님이 어느 날은 갑자기 소화가 안 되고 변비 때문에 아주 그냥 힘들다고 얘기하셔요. 바로 저 옆방에 계신데 변비에 제일 좋은 약이 있습니다.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소장님이 강의하실 때 들은 얘기 있어서 인터넷상에서의 변비로서 최고의 좋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고 그래서 이겁니다. 그랬더니 왜 자네 혼자 먹나 그러셔요. 더 좋은 걸 잡숴주는 줄 알았죠. 그리고 이제 드렸습니다. 한 달치 드렸는데 다음에 또 갖다 주소 그러셔요. 그러면서 점심 잡수고 나서는 달그락 소리가 납니다. 그거를 이제 뜨거운 물에다가 풀어서 그 푸는 소리셔요. 그 이제 엊그저께도 또 그 분말하고 과육으로 된 거 2개씩 좀 갖다 주소 그래서 2개 어제 갖다 드렸는데 그분이 이제 들으신 지가 한 2개월, 3개월 됐어요. 제가 이제 목표는 단지 이제 그 소화 잘 되고 무슨 이렇게 변비만이 아니고 다음에 이렇게 물어보려고 합니다. 가족이 좀 이뻐지셨다고 얘기 안 하세요?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분명 연세가 드셔서 늙어가시는 얼굴인데도 환하게 늙어가실 것이다라는 제 확신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들고 계셔요. 그 다음에 한 분은 또 은행의 센터장이신데 여성분인데 가슴에 이제 수술을 받게 생기셨어요.
암이셨는데 암 수술하는데 이제 의사하고 얘기해서 항암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항암을 하신다고 그래서 또 역시 제가 강의에서 들은 정보 아닌 지식이 얼굴은 안 비치지만 뒤에서 들은 것이기 때문에요. 이 항암을 하면 체력 내지 먹는 게 좀 부족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꼭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갖다 달라고 해서 좀 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개인에게 그 뭐죠? 고객이죠. 예. 고객한테 이것을 먹는 것은 좀 개인적으로 좀 불편한 것 같았습니다. 센터장에. 우리 인터넷상에서의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좀 들어보시라고. 가격은 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리고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장사하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전했더니 그분이 인터넷에서 잡수고 이상하다고 그러셔요. 살이 쪘다고 그래요. 그 항암 치료하시면서. 가끔 이제 만납니다만 그분이 지금도 드십니까? 그랬더니 인터넷상에 드신대요. 제가 또 한 가지 사례는요. 저희 안 식구가 고지혈로 굉장히 오랫동안 힘들어해요. 매일 아침마다 조그만 간약 하나씩 들고 있는데요. 어떤 날은 그것을 고지혈약을 안 먹었더니 수치가 많이 올랐다고 그래요. 그건 수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나 봐요. 그런데 지난번에 갔다 오더니 의사가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니까 7, 8개월 조간과 이렇게 접하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한 3개월, 다 요번에 먹어보고 3개월 고지혈약을 끊어보라고 그랬나요? 예, 끊어보고 수치를 보자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전엔 수없이 고지혈약을 먹고 안 먹으면 좋다니까 안 먹으려고 했는데 자꾸 수치가 올라가는데 그런 또 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다른 것을 접하거나 다른 것을 먹은 그런 결과는 없는데 조강과 접한 이 시간대에 변화된 것이 많아서 이것이 우리가 전달하는데 참으로 이게 마음이 호소력이 있는 전달 방법이 되겠다. 소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돈을 벌려고 하면 과장도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올 텐데 사실 다른 사람들의 건강과 우리 가족의 건강에 효과를 보니까 감정적인 얘기가 전달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좋은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 같았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 점장은 아닙니다만 조강 매니아로서 열심히 전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자님으로서 매니저님으로서 느끼셨던 어려움이나 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소장님 보러 왔는데요. 화면보다는 되게 말라 보이시네요. 아니, 화면에는 배가 많이 나오는데 배가 흡족하시네요. 저는 이제 지금 한지는 얼마 안 됐거든요. 이제 제가 느끼는 게 저는 이제 대부분 그 원장님들 상대로 해요. 피부 관리실 원장님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조감을 이제 많이 전파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월요일날 줌으로 들어와라. 그렇게 하면 그때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줌으로 못 들어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품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오늘도 이제 소장님한테 101 111 이거보다는 저는 뭐가 더 듣고 싶냐면 제가 이제 전파했던 할머니가 계시는데 그 할머니가 80이 넘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한 거의 2시간을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신대요. 변을 보시느냐고. 그래서 처음에 101을 권해드렸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거는 잠이 안 들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제가 LB를 초록색을 전달한 거예요. 그런데 초록색을 너무 많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제품을 여기 이제 김지영 이제 매니저님 통해서 제가 알게 됐는데 이제 제품 하나하나를 저는 알고 싶은 거죠.
거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101은 어떤 분한테 전달을 해야 되고 제가 지금 먹고 있어도 여러 가지를 시켰지만 나의 증상에서는 뭘 먹어야 되는지 이런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자료로 101의 효능, 뭐 LB 효능, 어떤 사람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줌으로는 그 시간에 안 되니까 이제 저희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 밴드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밴드를 통해서 이제 소장님이 이제 교육을 하시면 그게 한 달간 저희가 재방송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줌 시간에 그 못 들어가시는 분들한테는 밴드에 들어오셔라.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한 달간 재방송이 되니까 이제 소장님의 교육 내용을 들어봐라. 이렇게 하면은 확 끌리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아는 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가서 전달도 못 해드리고 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 이제 제가 맨 처음에 3년 전에 이 조강을 알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안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때 이제 저희 원장님이 이거를 먹고 처음에 되게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한테 먹으라고 해가지고 저도 이제 먹게 됐는데 이제 그때 그분이 잔이나 몸이 너무 안 좋으신 거죠. 그래서 갑자기 몸에서 변화가 너무 심하게 일어나셔가지고 이거 중단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중단해가 저는 그런 명현 반응이 없었거든요. 근데 사실 명현 반응이라는 거는 안 좋은 것이 좋아지면서 오는 반응이잖아요. 근데 그 식품을 먹을 때 명현 반응이 저는 그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명현 반응을 미리 알려주면 그거는 그분이 클레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다. 구토를 할 수 있다. 속의 위벽이 좀 이렇게 약하신 분들은 구토를 할 수 있다. 이런 명현 반응을 어떠한 전문화된 이렇게 문서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분한테 드릴 때 이런 명현 반응이 있어요. 이런 거는 명현 반응이고 좋아지는 그런 거니까 절대로 중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처음에 그런 명현 반응이 그분한테 있었다는 것을 만약에 공지를 받은 상태에서 그분이 드셨다면 이건 나한테 몸에 좋은 거네? 그러면서 계속 드셨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줌으로만 듣지만 그게 면역 반응이 실제로 제가 기억력이 많이 좋지 않으니까 문서로 남기지 않는 이상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하면서 좀 어려웠던 점은 이제 그 밴드를 운영을 해주셔서 재방송을 소장님의 재방송을 볼 수 있게 하거나 그리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질문을 하면 소장님이 답변을 밑에다가 달아주시면 저희가 이제 무조건 찾아보면 되니까 그리고 밴드 통해서 그런 명현 자료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그런 자료들 제품의 효과나 효능의 자료들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모든 걸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그 과학적인 이야기는 제 책에 다 있어요. 책에 다 있어. 근데 그거를 정리를 해서 전단지를 이렇게 써잖아요. 그러면 식약처한테 제가 오해받기가 아주 딱 맞아요. 그래서 책으로밖에는 얘기를 안 해요. 이 자리에 지금 오신 분들의 대부분 대리점 이상 정말 조강과 깊은 인연을 맺어가는 분들이잖아요. 제가 저 자리에 앉아 딱 보니까 이 매가 계속 보였어요. 매는 정말 잘생겼죠. 매 하면 매의 눈 이게 생각나잖아요. 우리 모두는 정말 통찰력을 갖고 정말 조강을 잘 만난 사람들이에요. 지금 정말 다 행복하시잖아요. 건강해지셔서. 근데 저는 그러면서 살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계속 행복해야 되는데 계속 건강하고 계속 이 팀이 잘 발전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다가 우리들 모두의 다 동기는 참 좋은데 이게 과열되거나 또 생각이 약간 치우치다 보면은 약간 부작용이 날 수 있어요. 이게 왜 애들로 말하면 이런데 직접적으로 말하자면은 사실은 뭐 우리는 뭐 일반 어떤 뭐 다른 데처럼 뭐 저는 이런 일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무슨 동네 대리점, 뭐 일특약점, 일대리점 이런 게 없잖아요.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은 내가 30년 동안 알던 사람인데 저 대리점장한테 이걸 먹어? 야, 그래도 내가 하고 있어. 그래 지금 먹는 거 다 먹고 나한테 말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그래서 요즘 축구, 뭐 한국 축구팀 막 얻어맞고 있죠. 예. 축구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말하다 보니 축구팀이 승리하려면 공격수가 손흥민 선수만 잘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예. 미드필더도 잘 돼야 되고 수비수가 완벽해야 이기는 거거든요. 우리는요, 냅다 공격만 내지르면 절대 안 돼요. 예. 그래야 소장님이 만들어주신 이 멋진, 정말 내내 빵 굽고, 그래서 살이 빠지셨나? 내내 빵 굽으시고, 또 밭에 가서 일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또 그 연락 다 받으시고 이러면서 정말 귀한 종합식품 만들어주셔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게 먹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또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누군가한테 이걸 좀 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팀이 부작용 없이 잘 이루어지려면은 대리점과 대리점 사이에 우리가 정말 매너 있게, 정말 이걸 전해주는 사람에 대한 애정만큼이나 우리들 사이의 애정을 계속 돈독히 하면서 이 팀이 깨지지 않도록 정말 신사적으로 멋지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걸 꼭 당부드리고 싶어요. 저기 아까 소장님이 그러셨잖아요. 대리점 10,000개가 목표시라고. 지금 요만큼이 아니라 이 1,000명 모였다고 생각해보세요. 사돈의 팔촌 다 얽힙니다. 내가 조방 주는 사람하고 저 사람이 주는 거하고 다 얽혀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때 해가지고 야 너야 그래도 치사지야 나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그런 거를 살짝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 아름다운 한 팀으로 멋지게 나도 건강하고 또 건강한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알리도록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갑자기 손을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드디어 감사. 먼저 우리 김현주 이제 매니저님, 대표 매니저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김현주 대표 매니저님께 제가 임명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장, 직책, 대표 매니저, 성명 김현주, 위 사람을 당사 대리점 사업부 대표 매니저로 고임합니다. 2026년 7월 3일 도로미 주식회사 대표이사 백승환. 됐습니다. 매니저 성명 임명희, 이하 내용 같습니다. 매니저 성명 정인숙, 이하 내용 같습니다. 성명 김용란, 이하 내용 같습니다. 06호 임명장 직책 매니저 성명 이은형, 이하 내용 같습니다. 바로 임명장 직책 매니저 성명 성윤영, 이하 내용 같습니다. 105 임명장 직책 매니저 성명 어명순, 이하 내용 같습니다. 115 임명장 직책 매니저 성명 윤지현, 이하 내용 같습니다. 제26-0125 임명장 직책 매니저 성명 신정미, 이하 내용 같습니다. 제26-0135 임명장 직책 매니저 성명 이명희, 이하 내용 같습니다. 제26-00165 임명장 직책 매니저 성명 박찬미, 위 사람을 당사 대리점 사업부 매니저로 고임합니다. 2026년 7월 3일 도로미 주식회사 대표이사 백승환. 2026년 7월 3일 도로미 주식회사 대표이사 백승환 고임합니다. 2026년 7월 3일 도로미 주식회사 대표이사 백승환. 감사합니다.
맛이 어떠세요? 맛있어요.